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고대의 정치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고대의 정치.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여러분들은 딱 들어가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러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자, 우리가 삼국시대부터를 고대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될 게 우리가 여태까지 국가 단계를 배우면서 두 단계 국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으면 군장국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연맹왕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할 건 바로 뭐가 되냐면 고대 국가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갖고 고대 국가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고대 국가라는 개념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이전부터 봤던 국가 단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뭐가 있었냐면 군장 국가 있었어요. 군장 국가의 특징 여러분들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연맹 왕국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연맹 왕국은 왕은 있다. 그러나 왕권은 왕은 있지만 왕권 자체는 약한 나라가 바로 연맹 왕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오는 것이 바로 고대 국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대 국가는 도대체 어떤 특징들을 가느냐? 네 가지 특징 정도 여러분들 가볍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바로 뭐가 되느냐? 군장 국가는 왕이 없다. 그러다가 왕이 생겼다. 자, 하지만 왕권은 약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고대 국가의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이 강화된다? 왕권이 강화된다예요. 왕권이 강화된 나라. 왕권이 강화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왕위가 무엇 된다? 세습된다요. 왕위가 세습된다. 왕위가 세습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다른 가문, 다른 부족들은 감히 왕자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왕이 아주 특별한 부족과 아주 특별한 가문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세습, 왕권 강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나라가 훨씬 더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방식대로 왕이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 아유, 이렇게 규칙 너 그거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 규칙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한 글자로. 맞아요. 법. 하지만 여러분들 두 글자로는 뭐라고 하느냐? 율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고대 국가의 법을 바로 율령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가 되냐면 왕이 넌 이거 해, 넌 이거 이렇게 일일이 다 시킬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각각 역할을 맡은 관리들, 자기 부하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걸 바로 무엇을 갖췄다라고 얘기하냐면 관등체제를 갖췄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령, 체제와 관등체제를 갖춰야지 고대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불교가 필요합니다. 불교. 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고조선은 그 단군신화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하시죠? 단군신화에 보면 세 가지 부족이 나옵니다. 자, 환웅족은 천신부족이에요. 그 다음에 웅녀, 곰부족, 그 다음에 호랑이 토템 부족이죠. 세 개 부족의 통합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단군신화입니다. 그런데 세 개 부족을 통합하는데 종교가 몇 개가 나왔습니까? 세 개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건 뭐다? 고대 국가는 100개 이상의 부족이 연합한 형태입니다. 그럼 종교가 몇 개가 100개 이상도 나올 수 있죠. 이게 나라가 아니라 개판돼요, 그러면. 그래서 고등 종교인 불교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사상통일을 하는 거예요. 사상통일. 그리고 통일된 사상의 꼭대기에 누가 앉아있느냐? 왕이 앉아있으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강화된다? 왕권이 강화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무엇이느냐? 정복전쟁을 통해서 넓은 영토를 확보해야지만이 바로 고대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대 국가가 된 나라는 누구? 고구려, 백제, 신라뿐이죠. 자, 가야는 고대 국가까지 못 갑니다. 그렇게 정복으로 해갖고 영토를 넓히지도 못했고 강력한 왕권을 갖추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를 가야까지 해갖고 총 4나라가 있지만 실제로는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삼국시대 고대 국가가 어떻게 발전했었는지 이제 하나씩 시기를 써가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누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고구려가 나옵니다. 자, 고구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백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여러분들 신라라는 나라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세 나라의 이제 역사 발전을 단계별로 여러분한테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몇 세기에서 몇 세기 가느냐? 1세기에서 2세기.
1, 2세기. 그러니까 몇 년대? 0년대부터 그래갖고 여러분들 몇십 년 이거 나오는 세기부터 2세기라면 여러분 100 몇십 년까지 가는 거예요.